안녕하세요. 퍼스트터치 축구 신하입니다. 오늘 새벽에 있었던 프리미어리그 24, 25 시즌 토트넘의 개막전 경기에서 토트넘은 레스터시티를 맞아 원정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였습니다. 영국 현재 대부분의 매체들이 토트넘의 완승 내지는 대승을 예상하였지만 토트넘은 기대 이하의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아쉽게도 승점 1점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물론 전반전에 보여준 토트넘의 공격력은 지난 시즌 초반에 보여준 수준으로 매우 활발한 모습을 보였지만 수많은 찬스에도 불구하고 단 한 골을 넣는데 그쳤고 후반전에는 레스터시티의 역습과 속공에 고전하다가 프리미어리그로 다시 돌아온 레스터시티 우승 동화의 주역이었던 제이미 바디에게 동점골을 얻어맞고 무승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손흥민의 멋진 활약을 기대했던 우리 팬들로서는 실망과 아쉬움이 큰 경기였고 손흥민 역시 제한된 역할로 인해 호쾌한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앞선 인터뷰에서 손흥민의 최적의 포지션은 왼쪽 윙어라고 강변을 했었지만 사실 냉정히 말하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을 왼쪽 사이드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에 대한 최선의 전술적 방안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손흥민은 이번 경기에서 특히 후반전에는 거의 고스트 모드였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전체 경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임팩트 있는 활약은 거의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다만 전반전에는 토트넘의 공격이 거의 왼쪽에 치우칠 정도로 손흥민은 매우 의욕적으로 움직였지만 뚜렷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후반전에는 상대 압박에 고전하면서 역습의 빌미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다소 부진한 플레이를 했다고 평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한편으로는 후반전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무슨 생각에서인지 새로 영입한 어린 선수들인 베르바할과 그레이를 한꺼번에 교체 투입하는 바람에 전체적인 경기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손흥민이 할 수 있는 이렇다 할 역할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후반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손흥민은 히살리송과 교체 아웃되었는데 지난 시즌 개막전인 브랜포드전에서도 이번 경기와 같이 부진한 경기력 끝에 후반 75분에 교체 아웃되었던 장면과 판박이 장면이었습니다. 지난 시즌 팀의 주장을 맡은 손흥민이 첫 개막전에서 교체로 아웃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당시 경기의 리뷰 영상에서 강조를 하였습니다만 이번 시즌 개막전에서도 같은 장면을 보게 되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역량에 대한 의구심에 더해서 지난 시즌 간헐적으로 지적한 바가 있었지만 향후 손흥민의 입지와 활용도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교체 전술이라면 솔랑케가 신입생이어서 기대만큼의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솔랑케를 빼고 그 자리에 지난 시즌 해결사로서 펄스9 역할을 훌륭하게 해주었던 손흥민을 솔랑케 자리에 대신 넣고 손흥민의 자리에는 베르너를 투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 흐름에 별다른 임팩트를 주지 못하고 있는 신입인 솔랑케를 풀타임으로 기용하면서 팀의 주장인 손흥민을 개막전에서 다시 한번 교체 아웃시킨 것은 냉정히 말하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의 부진을 질타한 교체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손흥민이 아무리 부진하다고 해도 역시 뚜렷한 임팩트가 없었던 신입인 솔랑케를 풀타임으로 뛰게 하면서 손흥민을 아웃시킨 것은 좀 심하게 말하면 감정적인 요소까지 작용한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베르바할, 그레이 등이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기대감이 크다고 하더라도 개막전에서 두 선수를 모두 투입시키면서 메디슨과 사르 등 기존의 주력 선수들을 뺀 것은 한편으로는 냉정한 승부사 포스테코글루 감독이라는 이미지로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적 부재와 대처 역량 미흡이 나온 거의 치기에 가까운 보여주기 위한 이벤트성 전술이었다고 평하고 싶습니다. 사실 위기 상황일수록 경험이 많은 베테랑들에게 주요 임무와 역할을 맡기는 것이 상식인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10대 선수들을 투입하는 용단을 내렸다고 해야 할까요? 만약 이 선수들이 승리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었다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명장놀이를 멋지게 시전한 것인 동시에 손흥민, 메디슨 등 기존의 핵심 선수들에 대한 경종이 되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멋진 작품이 탄생하는 것이었지만 그 결과는 무기력한 경기력 끝에 승격팀인 레스터시티에게 승점 1점을 얻어오는 것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손흥민의 활용과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적 역량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논평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지난 시즌 후반기에서부터 이번 시즌 레스터시티 전까지 이어지고 있는 포스테코글루 축구의 문제점에 대해서 논평해 보겠습니다. 포스테코글루 축구의 정체성은 공격 지향 축구입니다. 상당히 높은 라인을 견제하면서 상대 진영에 많은 자원들이 투입되기 때문에 높은 점유율과 경기 주도권을 잡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런 공격적인 경기 운영과 득점을 올리는 것은 별개 있냐?
무언가 겉도는 기어와 같은 느낌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비 라인의 부실과 그런 수비를 위기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처하는 역량이 현저히 부족한 것이 포스테코글루 축구입니다. 특히 상대팀의 역습과 속공에는 거의 위기를 맞이하고 또 실점을 하기도 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상대팀의 지공에는 어느 정도 로메로와 반드벤의 개인 역량으로 커버를 하고 있지만 이들의 라인이 흔들리는 상대팀의 속공에는 번번이 뚫리면서 실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효율적인 전술 방안이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레스터시티전에서도 전반전에는 웅크리고 수비에 치중하던 레스터시티가 후반전에 라인을 올리면서 전방 압박을 시전하고 매우 빠른 속공과 역습으로 나올 때마다 토트넘의 수비 조직은 흔들렸고, 이런 상황에서 로메로답지 않은 허술한 커버 플레이로 바디에게 동점골을 너무도 쉽게 허용했습니다. 이러한 패턴, 즉 전반전에 공격에 집중하다가 미미한 성과에 그친 후에 상대팀의 속공과 역습에 무너지는 이런 패턴이 지난 시즌 후반기에서부터 지금까지 줄곧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축구 신화는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토트넘 축구에 이런 패턴이 개선되지 않고 이어진다면 24-25 시즌은 시즌 초반부터 고전하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과 역량의 민낯이 드러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런 우려가 기우가 아닌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이번 레스터시티전 경기였습니다. 상대팀들의 이러한 맞춤 전략을 손흥민을 중심으로 생각해보면 전반전에는 체력이 충만한 상태의 손흥민에게 뒷공간을 공략당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아예 라인을 내려서 토트넘에게 집중 공격을 허용하는 수비 중점의 전술로 토트넘의 체력을 소진시키고, 후반전에 토트넘과 손흥민이 어느 정도 체력이 떨어진 시점에서 빠른 역습과 속공으로 승부를 거는 레스터시티의 전술이었는데, 이러한 전술은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토트넘을 공략하는 상대팀들의 일관된 전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손흥민은 자신의 장기인 라인 브레이킹을 노릴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고, 왼쪽 사이드에서 볼 배급과 공격을 조율하는 정도의 플레이에 국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후반전에는 오히려 레스터시티의 압박에 밀리고 속공에 흔들리면서 여기에 대한 대응 전술이 거의 없다시피 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에서는 지난 시즌 후반기에 상대팀들에게 당하던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특히 솔랑케를 풀타임을 고집하다 보니까 후반전에 왼쪽 사이드에서 부진한 경기를 보이고 있는 손흥민의 역할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버렸고, 여권은 솔랑케가 아니라 손흥민을 교체 아웃시키는 장면까지 연출되면서 지난 시즌 개막전에서 손흥민을 교체 아웃시킨 후 인터뷰에서 월드클래스 선수라고 해도 그 누구든 교체될 수 있고 선발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했던 포스텍 감독이 오버랩됩니다. 솔랑케가 토트넘 축구에 적응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마치 손흥민을 비롯한 토트넘 축구가 솔랑케에게 적응을 해야 하는 듯한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린 느낌입니다. 포스테코글루 축구가 과도한 공격 후 역습에 의한 실점이라고 하는 패턴이 이런 식으로 반복되던 지난 시즌 말미에 이르러서는 축구 신화는 교체 아웃되어야 할 존재는 선수들이 아니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어야 한다고 비판까지 하게 되었지만, 이번 시즌 초반부터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고 진단한 포스테코글루 축구가 과연 어떤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 그 기추가 주목됩니다. 그리고 토트넘 축구에 풀리지 않은 난제 중에 하나라고 하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적 역량과 더불어 클루셉스키의 역할과 활용인데, 클루셉스키는 이번 경기에서는 교체로 투입되었고 그 역할은 중앙 공미였습니다. 지난 시즌 중반에 메디슨이 결정할 당시 공미로 선발 출전한 클루셉스키의 활약은 상당히 돋보였는데, 그런 클루셉스키를 중앙 공미에 둠으로써 그 포지션과 역할로 인해 솔로 플레이가 거의 불가능한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경기에서는 이 중앙 공미에서도 클루셉스키는 보란듯이 솔로 플레이를 반복적으로 시전하였습니다. 선발에서 존슨에게 밀려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개막전에서 자신이 히어로가 되어야겠다는 의욕 때문인지는 분명하진 않지만, 오른쪽 사이드가 아니라 팀 전체의 공격을 조율하고 지원해야 하는 중앙 공미에서도 무리한 드리블을 치면서 동료 선수들에게 패스 시도가 거의 없었던 장면은 사실 실소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제는 거의 동네 축구의 나홀로 플레이어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클루셉스키를 과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떻게 제어할지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되어버린 느낌입니다. 정리하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아직 수비 부실과 대응 전술에 있어 완성도 있는 방안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손흥민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지난 시즌 초반과 같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물론 솔랑케와 손흥민이 얼마나 시너지를 내는가에 따라서 토트넘의 성적은 물론 손흥민의 활약도도 변화가 있겠지만, 과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런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술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아직은 미지수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토트넘 대 레스터시티전 리뷰였습니다. 토트넘의 다음 경기는 홈에서 브라이튼에게 3대0으로 패한 에버턴과의 홈 경기입니다.
에버턴전에서 과연 어떤 경기력과 전술적 대응을 보여줄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압도적인 공격력으로 다시 팬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키면서 상승세의 흐름을 만들어 갈지, 아니면 이번 레스터전에서와 같이 부진한 경기 흐름을 보이면서 또 한번 실망스러운 경기를 보여줄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토요일 밤 11시에 경기가 있기 때문에 이 에버턴전은 팬들 모두가 응원하는 경기로 손흥민 선수의 대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